네, 이번 시간부터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네, 방정식 활용 문제 일단 대부분 이렇게 숫자의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방정식을 바로 주지 않고 우리가 방정식을 문제 속에서 찾아서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들이죠. 이렇게 만드는 문제들인데 당연하게 이거 일단 주어진 네,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수식을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당연한 건데 문제를 푸는 당연한 이제 절차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씩 주의를 해서 알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를 통일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속도, 속력, 거리, 시간에 관련된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속력의 단위에 맞춰서 나머지 거리나 시간의 단위를 맞춰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위의 통일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통일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을 미지수 x로 넣는다. 보통은 이제 문제의 마지막에 어떤 걸 구해라 또는 알아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x로 놓으면 되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운다. 말은 쉬운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 구해진 답 중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고른다. x가 두 개가 나왔다. x가 1도 나오고 2도 나왔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답일 수도 있고 주어진 문제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나오면 그 중에서 조건에 맞는 답을 골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이 xcm인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이 x고 또 다른 한 변도 x겠죠. 한 변의 길이를 2cm를 늘렸습니다. 2cm를 늘리고 다른 한 변은 4cm만큼 또 늘렸네요. 4cm만큼 늘리면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이 좀 커지겠죠.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원래 정사각형 넓이의 3배가 되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나중에 커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한 변이 x 플러스 2고 한 변이 x 플러스 4니까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고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에 이 정사각형의 3배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정사각형 원래 한 변의 길이 x를 구하라. 이 x를 구하면 됩니다. 풀어서. 어렵지 않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2하고 4가 있으니까 2 더하기 4x 더하기 2하고 4를 곱하면 되죠. 8은 3x제곱. 3x제곱을 넘겨야 되겠죠.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은 0이 되겠네요. x제곱의 개수로 다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요.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1 곱하기 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되네요. 그렇죠? 그럼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곱한 게 0. 그러면 답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겠죠. 그런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가 당연하게 음수가 될 수는 없죠.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바로 됐으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구했지만 만약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 알고 있는 근해 공식에 넣어서 문제를 풀으면 x값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넓이,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넓이는 주로 이제 두 변을 곱하는 거니까 가로나 뭐 세로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면 x의 제곱항이 생겨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네,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넓이 또는 부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방정식을 만드는 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두 정수나 어떤 세 정수 또는 뭐 두 짝수, 두 홀수 이런 것처럼 숫자를 x로 놔야 될 때가 생깁니다. 네, 숫자를 우리가 임의로 미지수 x로 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x를 놓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정수다라고 하면 연속하는 두 정수는 뭡니까? 뭐 3, 4 이런 것처럼 서로 연달아 있는 정수인 거죠. 그러면 3과 같이 작은 수를 x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되죠. 두 수의 차이가 1이니까. 또는 큰 수를 x로 놓으면 작은 수는 x-1이 되겠죠. 네,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놓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괜찮고요. 두 수의 합이 n이다. 이건 주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조건들이죠. 뭐 두 수의 합이 10이다. 그러면 하나의 미지수를 x라고 하면 나머지 한 미지수는 뭡니까? 네, 10-x로 놓으면 되죠. 두 수를 x하고 y로 이렇게 놓아도 되는데 x 더하기 y로 놓으면 둘은 더하면 10인데 이 말은 결국 그냥 한 수를 x라고 했을 때 나머지 수 y는 네, x를 이항하면 10-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 y로 놔도 될 때도 있지만 보통은 x, 10-x로 놓으면 미지수가 하나니까 네, 하나로 표현되니까 더 풀기가 쉽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이 n이다 그러면 x 다음에 n-x로 놓으면 됩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와 연속한 두 홀수가 있는데요. 뭐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기에 네,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하면 연속하는 두 짝수면 뭐 2, 4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연속하는 두 정수처럼 그러면 두 수를 x 더하기 2로 놔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3, 5처럼 연속하는 두 홀수도 x하고 x 더하기 2로 놓을 수가 있죠. 네, 연속한 두 홀수의 차이도 2이고 연속한 두 짝수의 차이도 2입니다. 그래서 두 수의 차이가 2라는 것만으로 조건을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답을 풀었을 때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네, 짝수는 2x, 2로 나눠 떨어지죠. 네, 그래서 하나의 짝수를 2x로 놓고 이거보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짝수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네, 2x 더하기 2로 놓아도 되죠. 그쵸? 이 처음 짝수보다는 2가 더 커져야 되니까 또는 2 가로치고 x 더하기 1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x가 하나 더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뭐 이거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짝수로 확실하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이를 2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큰 수를 2x 플러스 2로 놔도 되지만 작은 수를 2x 마이너스 2로 놔도 되죠. 그러면 이 x-1과 2x 이렇게 두 수로 놓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홀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홀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짝수에다가 항상 2를 더한 게 홀수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다음 홀수는 큰 수라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더하기 2를 하니까 2x 더하기 3이 되죠. 네. 또는 얘보다 더 작은 수를 또 다른 수로 놓으면 2x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를 하면 2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3 또는 2 가로치고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2x 더하기 1과 2 x-1 더하기 1 이렇게 1 기준으로 더 작은 수, 얘를 기준으로 더 큰 수 이렇게 해서 연속하는 두 홀수를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사상은 아셨죠? 이게 x 더하기 2와 x로 놓으면 안 된다. 짝수와 홀수일 때는
확실하게 한 수를 홀수로 또는 짝수로 놓은 다음에 짝수로 놓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큰 수 또는 작은 수를 연달아서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연속하는 세정수는 이거는 뭐 간단하죠.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x-1, x-2 이렇게 세 수를 놔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는데 보통은 놓을 땐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x를 놓고 하나 더 큰 수와 하나 더 작은 수 이렇게 세 수를 연속하는 세정수로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이 세 수들을 다 더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성들이 다 사라지고 3x만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속하는 세정수는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10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이렇게 덧셈으로 붙여서 덧셈으로 묶어서 표현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